안녕하세요. 부동산과 정책의 숨은 진실을 함께 파헤쳐보는 베타뉴스 팟캐스트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이야기지만 우리가 너무 당연하게 여겼던 전제를 흔드는 주제로 찾아왔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다주택자가 많을수록 아파트 값은 오히려 덜 오른다. 놀랍죠? 그동안 정부는 다주택자를 투기의 원흉으로 보고 규제를 계속 강화해왔는데 연구 결과는 전혀 반대 방향을 가리키고 있어요. 이 내용을 정리한 곳은 주택산업연구원, 줄여서 주산연이죠. 이들이 최근 10년간의 주택가격 상승 요인을 분석했는데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건 수급이었습니다. 공급 부족이 근본 원인이라는 거죠. 그리고 흥미로운 건 다주택 비율과 집값 간의 상관관계예요. 서울의 경우 다주택 비율과 아파트값 간의 상관계수가 무려 마이너스 0.71이었습니다. 이건 역방향으로 강하게 연관된다는 얘기예요. 수치만 보면 이래요. 서울에서 다주택 비율이 가장 높았던 해는 2014년인데 이때 아파트값 상승률은 겨우 2%. 그런데 2018년엔 다주택 비율이 16.1%로 최저였고 집값은 8% 급등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우연이라고 보기 어렵죠. 이쯤 되면 우리가 익숙하게 들어왔던 1가구 1주택의 정상이라는 프레임을 다시 봐야 할 것 같아요. 사실 이런 사고방식은 소비에트식 중앙통제 모델에서 유래된 겁니다. 동구권 사회주의 국가들이 1가구 1주택 정책을 시행하다가 유통 가능한 주택이 절대적으로 부족해져서 독립 이후 매매가와 임대료가 폭등했죠. 즉, 다주택자는 단순히 투기꾼이 아니라 공급자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들이 집을 보유하고 임대나 매각을 하면 시장에서 유통량이 늘고 수급 균형이 맞춰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을 계속 억제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바로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일들이죠. 전세가가 치솟고 있고 매물은 부족하고 청년층은 전세 구하기도 벅찬 상황이에요. 주산연 보고서에 따르면 내년 전세가는 전국 3.1%, 서울은 3.6% 상승할 거라고 해요. 매매가 상승률보다 2배 넘게 오릅니다. 그 이유는 명확합니다. 실수요만큼 전세 공급이 안 되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기에 더해진 게 임대차 3법이죠. 전세 재계약을 강제하다 보니 임대인이 새로 계약하는 걸 꺼리게 되고 전세 시장 자체가 줄어드는 겁니다. 그리고 금리도 영향을 주고 있어요. 주산연 분석에 따르면 전세가는 경제 성장률, 금리, 수급 요인에 많은 영향을 받는데 임대인의 기회비용이 커지면서 전세보다 월세로 전환하는 경향이 강해졌죠. 이 역시 전세 부족을 심화시키고 있어요. 다시 말해, 규제 일변도 정책이 시장을 왜곡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정책은 시장의 자율성을 존중하면서 수요와 공급이 순환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하는데 지금은 규제, 공급 위축, 가격 상승이라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셈이죠. 게다가 사업자들도 힘들어요. 주산연은 가용 택지 부족, 과도한 금융 규제, 분양가 상한제 등으로 주택 공급 여건이 악화되고 있다고 분석했죠. 다만 분양이 가능한 일부 지역에선 아직도 호황이라는 건 수요는 충분한데 공급이 막혀 있다는 방증이기도 합니다. 이제 질문을 던져봐야겠죠. 정말 다주택자가 집값 상승의 주범인가? 아니면 그들을 쫓아내면서 우리가 스스로 공급망을 무너뜨린 건 아닐까? 데이터는 후자의 손을 들어주는 것 같아요. 우리는 지금 투기업체를 명분으로 시장 자체를 질식시키고 있는 건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히 소유주체를 때려잡는 방식이 아니라 누가 어떻게 주택을 유통하고 있는가에 초점을 맞춰야겠죠. 결국 집값을 안정시키려면 규제가 아니라 공급과 유통의 정상화가 우선돼야 합니다. 오늘 이야기 아마 기존 시각과는 조금 다른 접근이라 신선하게 들리셨을 겁니다. 하지만 시장은 언제나 숫자로 답을 하죠. 더 이상 이념이나 정서만으로 정책을 끌고 가기엔 너무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사룸 라이브 다주택 규제의 역설을 주제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다음 시간에도 더 깊고 유익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